네, 취업 전쟁에 힘겨워하는 우리 구직자들에게도 가슴 따뜻하고 현명한 멘토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 멘토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의 저자죠. 김정태 저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오늘 구직자와 시청자분들 위해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먼저 주제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저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왜 스토리가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는가? 또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는 게 어떤 뜻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자, 요즘 제가 이제 이 방송이 이제 2년 정도 됐거든요, 선혜 씨. 그때부터 이제 스토리텔링 얘기가 이제 되게 이렇게 스물스물 나왔었는데, 자, 그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말은 저희들이 방송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책을 쓰시고,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방송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견지명이 있는 분이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편합니다. 네. 네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것은 스토리와 스펙이 이렇게 구분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스토리 스펙을 이긴다는 것은 저희가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수면 위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빙산의 일각이고 저는 그게 한 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인가? 저는 그게 스토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많이 그 기관이나 회사에서 사람들을 다면 평가할 때 보여지는 것들,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전공을 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이야기는 뭔가 그거를 확인하는 어떠한 그런 흐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내가 가진 수면 위에 보여지는 어떠한 조건들만 얘기하게 되면 사실상 자기 수면 아래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묻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쓰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스펙을 가지고는 불충분하다. 그런 의미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저자님께서 지금 스토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그 책을 쓰신 게 201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말 미리 앞을 내다보는 맞아요. 좀 예. 성견지명이 있으셨다. 저희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자, 스펙을 과거에는 많이 중요시했고요. 지금도 중요시하는 구직자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스토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어요? 제가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라는 것, 역사는 것 이야기인데요. 그런 그렇죠.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재밌구나라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이렇게 차를 마시건 아니면 이렇게 미팅을 하다가 우리가 언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나? 그거는 내가 이런 학교 나왔어. 내가 이런 걸 했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보다는 나 어제 이런 얘기 있었어. 나 이런 어떤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주목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는가, 저는 그게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쓰실 정도라면은 저는 이분의 스토리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도요. 예, 네. 우리 작가님은 어떤 스토리가 있을까요? 확실한 스토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스스로도 아까 역사를 전공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네네. 역사를 전공하고 졸업하다 보니까 사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인문학 전공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취업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경제 경영도 아니었고 이공계도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에서 내가 뭐를 할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가 좋아하는 것을 먼저 시작을 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조그만 어떤 출판사에 들어가서 글을 쓰고 어떤 기사를 취재하는 그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온라인 뉴스 매체에 제가 이제 글을 좋아하니까 막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요청한 것도 아니지만 이제 글을 쓰게 됐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여졌는데 30살에 제가 첫 직장을 이제 지원하게 됐어요. 그것은 국제기구였습니다. 네. 네, 유엔이었습니다. 유엔이요? 네. 거기 들어가기 되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유엔은요 전공을 불문합니다. 네, 제가 그때 들어갈 때 그러면 저기 스토리가 좋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스펙이 좋았던 네, 거예요?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릴게요. 아, 그래요? 제가 성급했군요. 네. 예. 아닙니다. 그 유엔은 어떻게 보면 전공을 불문해요. 이 사람이 무슨 자격증이 있는지. 저는 대학교 졸업할 때 토익이라든지 자격증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엔은 토익이라든지 전공이라든지 이런 걸 따지질 않아요. 다만 유엔이 보길 원하는 것은 이 사람이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합니다.
마침 뽑았던 자리가 홍보 담당하는 자리였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썼던 그런 기사들을 다 출력해서 이제 제출을 했죠. 다행히 제가 이제 면접까지 갔습니다. 근데 면접에 갔더니 이제 한 분과 제가 두 분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은 미국의 유명 대학원을 졸업하셨고 영어도 너무나 잘하시고 그 당시에 국회의원 비서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스펙이란 관점에서 보면은 이분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면접에 가서 제가 결론적으로는 채용이 됐거든요. 네. 예. 정말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인사 담당자에게 제가 물어보니까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뽑기를 원하는 사람은 당장 오늘부터 기사, 보도자료도 쓰고 뭔가에 대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인데 아까 있었던 그분은 뭔가 조건은 다 좋지만 과연 이 사람이 기사를 잘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신뢰를 가지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온라인 뉴스 매체에 썼던 기사들, 자, 그런 것들을 아주 두껍게 제출했는데, 자, 그걸 보면서 이분들이, 이 친구는 내일 당장 홍보라는 것에 투입될 수 있겠구나. 자, 그런 어떠한 판단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자, 그게 제가 가졌던 어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의 어떤 시발점이었죠. 네. 그렇군요. 확실히 스펙보다는 쌓아온 스토리, 경험으로 성공을 거두셨던 경험이 있으시군요. 네. 많은 분들 정말 많은 걸 느끼실 것 같은데. 맞아요. 자, 스토리도 노력으로 만들어갈 수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요, 많은 구직자분들이 이런 고충을 토로하세요. 생각보다 살아온 삶이 너무 평범해서 맞아. 스토리를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다. 네.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스토리 그리고 만들 수 있을까요? 사회에 나오는 친구들이 무슨 스토리가 그렇죠. 있을까 또 그런 생각도 네. 들고요. 예. 네. 저는 스토리라는 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야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일단 소설이나 보셨던 영화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네. 영화의 어떤 주인공이 특별한 행동을 하는 부분들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있는 많은 대학생분들이 생활의 공간 자체를 한번 분석해 보면요. 이런 공간 자체가 과연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인지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집에서 도서관과 학교와 카페나 이렇게 이런 공간만 왔다 갔다 하면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저는 공간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야기는 불편한 곳에서, 이야기는 어색한 곳, 이야기는 낯선 공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집과 도서관과 학교와 이런 곳만 왔다 갔다 하면요. 너무나 익숙한 공간이죠. 그곳에서는 이야기가 나올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어려우시겠지만 내가 불편하게 느끼는 공간이나 사람들, 내가 이전이라면 가지 않았을 공간에 나를 노출시키면 이제 거기에서부터 내가 느끼는 감정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뭐 요즘 뭐 정글의 법칙이라는 프로도 있지만 저희가 그 정글이나 뭐 아프리카나 오지 같은 데 이렇게 좀 여행을 가거나 네. 탐험하러 가기엔 좀 제약들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거기가 따지고 보면 제일 불편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갈 수가 없잖아요. 갔다 오면 참 스토리도 많이 생길 것 같고 추억도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저도 맨날 집 앞에 분식집만 가거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친구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꼭 어디 아프리카를 갔다 와야지 뭐 이야기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제 무슨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내가 봤다. 그런데 흥미로웠다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특별한 공간에서도 그런 어떤 아마존이나 정글 같은 곳에서도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네. 사실 일상적인 공간에서 내가 이야기를 만들 수가 없다면 아무리 그런 특별한 공간에 가서도 이야기를 만드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이야기를 만드는 이제 처음 가장 쉬운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몇 분의 그 애로사항들을 좀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그분은 저한테 제가 너무 내성적이랍니다. 그래서 술자리나 친구들 모임에 가면 어떤 친구들은 엄청 얘기도 잘하고 그 모임의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데 자신은 이제 계속 이야기만 듣고 그냥 꽁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죠. 그게 나쁜 걸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그런 이야기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게 그런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이제 스펙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말을 잘한다. 그런데 나는 말을 못한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의 장점은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친구들의 모임이나 술자리에 갔을 때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듣는지에 집중해서 한번 보라고 그랬는데요. 이분이 나중에 이메일을 보내기를 내가 가진 것은 사람들에게 뭔가 분위기를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들어주는 것에 내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셨죠. 자, 그래서 이야기라는 것은 스토리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곳에 가기 전에 저는 이미 내가 가진 것은 무엇인가? 이미 내가 있는 공간에서
만들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들어주는 거. 네. 예, 어쩐지 저 단체 미팅 나가면 저는 막 이렇게 떠드는데 안 되고 구석에서 조용히 이렇게 얘기 듣고 있는 친구들 잘 돼요. 그것도 비슷한 건가요? 장점일 수 있죠. 네. 경쟁적인 스펙으로 생각을 한다면 단점일 수 있지만 네. 스토리로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장점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자, 평범한 일상을 스토리화시키는 게 좋다. 여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를 들자면 구직자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공간 있잖아요. 뭐 대중교통이랄지 집이랄지 학교 도서관 이런 곳에서 일어난 일들을 어떻게 스토리화시킬 수 있을까요? 제가 대전에 강의를 갔다가요. 지하철에서 한 특별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네. 지하철이라는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요. 나의 꿈은 세계 최고의 인사 전문가, HR 전문가가 된다라는 것을 판넬에다 써가지고요. 구체적인 계획까지 적은 것을 지하철을 다니면서 승객들에게 선포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유도를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수를 하고 네. 또 다음 칸으로 이동하고. 제가 너무 신기해서 그 지하철을 내린 다음에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걸 하시나요? 물어봤더니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게 자기가 너무 내성적이래요. 그리고 너무 자신의 꿈에 대해서 과연 가능할까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자신감을 얻는다는 것, 그런 사례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상적인 공간에서도 내가 가진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바로 스토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해내는 거. 이거 참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데, 자, 스토리를 이제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스토리들을. 그 이유가 뭐예요? 역량이라고 하는 이유? 네, 이거는 이론적으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 그 철학자 있잖아요. 네. 그분이 이야기는 결국 행동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야기라는 것은 뭔가가 움직인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움직인다는 것이 결국 행동이고 행동은 어떤 구체적인 결과물이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습득한 어떤 역량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역량은 스펙을 이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책 내용에 대해서 잠깐 들어가 보죠. 네. 이력서가 사실 구직자들에게는 제일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제일 어렵죠. 잘 써야 할 텐데 책 내용 중에 역량 중심 이력서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기존의 이력서가 참 불만족이었어요. 네.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어떻게 내 인생의 내 이야기를 다 녹여낼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빙산의 일각 그 일부분만을 보여주는 게 이력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98%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포맷을 만든 게 역량 중심 이력서인데요. 네. 재미나게도 한 대학교에서 워크숍을 해보니까 친구들이 이력서를 가지고는 1, 2분도 안 돼서 낑낑댑니다. 더 이상 쓸 게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역량 중심 이력서를 전달을 했더니 20분이 넘어서도 계속 쓰고 싶은 모습들을 보이게 됐죠. 재미난 것은 올해 3월부터 노동고용부가 이런 부분들을 역량 중심 이력서로 채택을 해서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력서도 이제 바뀌네요, 점점. 그러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참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좋은 사례들이 있을까요? 참 많은 사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그 서울 시내 버스 정류장을 가보시면요. 그 노선도에 혹시 빨간색 화살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빨간색 화살표요? 네. 그 가는 방향을 알려주는.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서울시 간 게 아니라요. 한 청년이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저도 버스를 타다 보면 방향을 잘 몰라서 그렇죠.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요. 이 친구도 그 어떤 문제를 받아들이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12만 원을 들여서 특수 코팅지에 화살표를 만들어서요. 시간이 날 때마다 서울 시내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에 그 방향을 나타내는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화살표 청년이라는 애칭이 생겼는데요. 아, 그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보도되고 많이 알려졌죠. 그런데 이제 취직을 하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을 했더니 요즘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자기가 원했던 회사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한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살표 청년 이야기를 내가 들었는데요. 혹시 우리 회사에 지원해 줄 수 있나요? 그래서 그 청년은 그 회사에 지원을 해서 지금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사회문화팀에서 지금 올해 3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저는 정확하게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야기가 정확하게 그런 취직의 기회까지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화살표 청년. 네. 예. 맞아요. 그것 참
편리해졌잖아요. 화살표로 방향을 표시하면서 저는 정부에서 한 일인 줄 알았는데 그 네. 화살표 청년이 한 일이었군요. 정말 스토리가 확실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의 저자 김정태 멘토와 함께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구직자들에게 힘나는 말, 힘이 되는 말 정리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일기를 써보시라고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일기를 쓴다는 것은 내가 가진 이야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내가 경험했고, 내가 들었고, 내가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먼저 발견을 하셨을 때 좀 더 색다르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그만 그 메모장도 좋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적어가는 것에서부터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인생의 스토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겠죠. 오늘 구직자분들 정말로 확실히 스펙보다는 스토리가 중요하겠구나.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지금 스스로 내 스토리들이 뭐가 있을까 지금 혼자 생각해봤거든요. 네. 꼭 정리해가지고 한번 써볼 저도요. 기회를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모두들 좀 파이팅 하시고요. 오늘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태 저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